우리 조합장 5분님 네 분들이 보편적으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참고사항으로 한 후보당 한 분씩 질문을 하시는데, 이 모든 간격은 시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오늘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전부 동영상으로 제작돼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2,060여 명 이상 되는 우리 전 조합원들한테 알리려고 그래요. 지금 모든 분들이 알고자 하면 충족이 안 된다고 선관위에 엄청 그 항의를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각자 나름대로의 그 주장을 하시는데, 이 선관위에서는 정해진 규칙과 또 선거법, 시행령 이런 걸 다 따라서 하는데도, 지금 선거 사무실에 일부 몇 분들은 와가지고 TM 요원들 전화작업도 40분씩 그 못하게 소음 이런 걸 유치하고, 또 약간 유감스러운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항의하시는데, 되도록 상호 비방하는 이런 점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부터 기호 1번 황인규 조합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일단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 마음대로 정한 룰이 아닙니다. 전년 예를 보고, 또 지난 위원도 가장 이상적인 그 합의점을 도출해서 만든 룰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시행하고, 또 시간이 남는다면 얼마든지 또 추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룰에서 한 분을 이 사회자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윤규 후보님에게 질문하실 분 거소해 주세요. 네, 맨 앞에 지금 먼저 손 드시는 분, 소속 말씀하시고, 권리 주소 말씀하시고. 저 조합원 여러분들 좀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는 806동 105호 홈페이지에 제가 올리는 김영우입니다. 그 황영규 조합장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7단지가 있고 8구단지 또는 10단지, 11단지가 있습니다. 대개 조합이. 그런데 이거로 인해 갖고 지금 가구수 증가가 지금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우리 8, 9단지는 교육청에 따른 그 합격 문제입니다. 또는 GS 건설사 가계약 문제고, 근데 황영규 조합장님은 한 1년여 동안 해결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근데 이번 조합장 후보로 출마를 하셔서 올해 말까지 시청으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겠다고 하시는데 가능할런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드립니다. 예, 우리 김영호 조합원님 질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조합이 최고 현안이 학교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시공사를 선정할 때 가구수가 늘어나면 학교 세개가 필요하다는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이 공문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것을 조합원들한테 알려주면서 이렇게 가구수가 늘어나면 정비계획 변경을 해야 되니까 학교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 3295가구로 가실랍니까? 3828 세대로 갈랍니까?를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아마 거의 100%가 기존 정비계획대로 가자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를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GS가 들어왔고, GS와 학교 문제 해결하려고 제가 최우선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냐면 시청에 찾아가서 너네들이 주관을 내서 시청에서 매월 1회 회의를 해다오. 그래서 6월부터 회의를 매월 한 번씩 했습니다. 하면서 학교 세계 문제를 좁혀갔습니다. 그 좁혀가는 과정에 처음에 학교 세계에서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소식지를 통해서 쭉 알려드렸습니다. 최종 오늘 현재 나온 결론이 학교 하나에서 중학교
12교실 정축하는 7단지의 땅이 필요한데 그것까지도 오늘 합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하나만 내놓으면 되는데 이 학교 하나 문제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가 정비계획을 접수를 한 겁니다. 그 정비계획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약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제가 12월 달에 접수를 했는데 그것을 6월까지 완료를 하고 건축 심의를 넣고 사업 시행인가를 올려 맡겠다고 제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제가 완료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네. 잠깐요. 네. 아니요. 그거는 내가 또 한번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예. 노를 지키시고 자 다음 기회에 좀. 예. 항상 좀 앉으세요. 다음 2번 홍재숙 후보님 나오세요. 예. 지금 질문 신청하시죠. 하면서 이사 후보님이시죠? 감사 후보님은 안 돼요. 아니, 감사 후보님 한 계시고 우리 강수길 자, 안녕하세요. 저 질문은 1분입니다. 예, 저는 그 840동 407호 조합원 강수길입니다. 이번 그 홍재국 그 조합장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저는 그 GS 건설에 저희 집으로 오늘 보니까 그 문서를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건 GS 건설 공문이 아니에요. GS 건설이 굴지의 대기업이 그런 공문 보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어떤 사람이 사주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서 거의 관련된 조합장은 반드시 사퇴시켜야 되고 그런 사람은 다시는 이런 조합에 임원으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질문해 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홍지수 후보님에게 드립니다. 거기서 또 문제되는 것들이 이 가계협상단이 수정을 해서 이게 가계약 체결이 안 됐다 하는 거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계협상단님이 그 오봉환 이사님이 오봉환 우리 조합원님이라든가 괜찮은 분들이 그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 협상이 정말 왜 그런 부분이 생겼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본인하고도 지금 관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현 조합장님하고도 관계 있으니까 그 관계를 많은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제가 그 정견 발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조합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견 발표에서 뺐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시공사를 선정했을 때 조합장 직무 대행 체제였습니다. 조합장 직무 대행 체제에서 가계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입찰 지침서에는 3개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3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에 응하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시공사가 이제 계약을 안 할까봐 그렇게 했던 건데 조합 내부의 사정으로 계약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합 내부에서는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였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TF팀에서 왜 계약서를 수정했느냐? 그럼 그때 TF팀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이사회에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TF팀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고 조합원들한테 불리한 조항을 고치라고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약서를 갖다가 수정을 했고 그렇게 수정한 거가 저 혼자 수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11명의 TF팀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합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인터넷에 공지하고 공개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TF팀원을 모아가지고 그 계약서를 수정 검토해서 이사회에 올려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우리 조합의 그 고문 변호사한테 그 검토를 갖다 의뢰했는데 그 검토도 모자라서 200만 원을 주고 또 별도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회에서 승인돼서 통과된 겁니다. 그때 TF팀에서 계약서를 수정할 때 어느 누가 계약서 수정하면 안 됩니다.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TF팀도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많은 조합원들이 TF팀에서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반영해주세요. 플러스 알파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조합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GS가 그거를 갖다 핑계를 대고 계약서를 갖다 체결하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 계약서를 수정한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계약서를 수정했던 그 추운 겨울날 TF팀에서 열심히 그거를 갖다 검토하고 했던 TF팀은 그때 11명으로 출발해서 나중엔 9명이었습니다. 그 9명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의결하고 심의해준 이 사회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합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누가 잘못했습니까? 시간 다 정확. 그거 가지고선 지금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같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제스건설이라는 시공사의 이름을 빙재한 이러한 찌라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배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 답변 됐습니까? 네. 다음 이순환 후보님 답변입니다. 감사는 질문 못하게 합니까? 후보자 기왕이면 조합원들한테 감사는 강조 피해시는 거 아니에요? 질문. 예, 예. 맞습니다. 아, 감사는 강조 피해시는 좋은데. 예? 아 이거 하나만 아닙니까 이거 뭐 이러면 전부 아니 또 있어요? 또 하나만 한 거 아니에요? 또 질문하실 기회 지금 시간 많네요. 네. 아, 위원장님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근데 어떻게. 아 감사하고 그래요? 아까 안 해서 아유 사위원회 이거 조합원들한테 안녕하세요. 저기요.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똑같이 이분도 왜 그게 이사 기회를 안 줘요? 못했으니까 혹시 조합원 중에 있으면 그분 먼저를 하게 하고 나중에 하시라고 했죠. 그럼 똑같이. 맞아요.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아니요. 아니. 평생에 혼나면서 그래. 누구든 하고 하도록 해요. 자, 어차피 하실 거라면은 말씀하세요. 기왕 잡았는데 또 그러네. 자,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릴 저는 테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그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이사 8번 이사 후보 최종대입니다. 제가 그 학교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이제 연서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질문만 했는데 질문만. 학교 문제에 대해서 아니 질문만 하시라고 해요. 질문만. 다름이 아니고 아까 알았어요. 아까 아무리 누가 해도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다른 후보가 있으니까. 이사예요. 다음에 추가 질문할 때 지금 표가 더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표가 더 깎여.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이거는 제가 혼탁하게 돼가지고 한 거. 제가 가능하면 질문하시는 분들은 제한된 시간에 1분만 질문해 주시고 다른 분 아니 가급적 이사 후보가 감사 후보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 선전 때는 안 돼요. 윤식 대회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자기 선전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질문만 1분 내에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사업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가 그 기본안으로 3,295세대를 기반한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고 있는 문건에도 나와 있지만 조건부 고시거든요. 학교 문제는 사업실 인가 때까지 이거를 다시 되논의하기로 이 광명시에서 그 조건부 고시입니다. 근데 아까 조합장 후보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295세대와 3,828세대 이 차액 차 533세대에 대해서만 그 학교 교육청과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요구사항은 3,828세대에 대한 학교 요구지 그 차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발상을 가지셨는지 그게 가능한 건지 저는 의문이 많이 가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추진위원회에서 고시 받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베스트안에서 3,828세대에 세대수 533세대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는데 그 저반이
시하고의 협상 문제라든지 교육청과의 그 협상 문제를 갖다 충분히 난 받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저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조합장 후보로서 해내는지 안 하는지 저를 선택하고 결과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으셨죠? 다음 김강인 후보님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김 후보님께 질문하실 분 거수해 주세요. 이사 후보는 안 된다고 하셨나요? 아니 조합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시는 분이 하시죠. 자, 없으시면 지금 제가 말씀한 자리 하겠습니다. 아니요 질문 받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엄격히 룰에 의해서 해주세요. 예, 혼탁해집니다. 룰이 무너지면 안 돼요. 말씀하시려니까? 예, 1분 내 질문 해주세요. 아니 마이크 가지고. 저 후보 조합원이 먼저 웃었거든요. 먼저 하실 분 있으면요 손 들어보세요. 없으면 이사 후보 시킬 겁니다. 예. 안 들었으면 주시고. 없습니까? 예.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기호 4번 김광인 후보는 청렴을 필두로 나오셨습니다. 그 청렴이라는 게 우리 재건축하고 크게 연관이 되어져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있다라면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혀주십시오. 우리가 지상파나 신문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재건축, 재개발은 비리 때문에 비리로 시작해서 비리로 끝나서 결국은 조합원들만 망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듣고 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리가 없으면 우리 조합 잘 나갑니다. 협력업체하고 짝짝하고 안 하면은 우리 협력업체 전문가들 뽑아놔가지고 그 사람들 일 부려먹으면 일 잘합니다. 조합장 지식인 뽑는 거 아닙니다. 우리 조합장들 전문가 누구 있습니까? 우리 조합원들 그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사람 된 사람을 뽑으셔야지 뭐 지식인을 뽑습니까? 우리 수십 원씩 들어가지고 전문업체 뽑아놨습니까? 왜 뽑았습니까? 그 사람들 이용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한테 놀아난 것이 얼마나 놀았습니까? 자, 우리 조합장 자격정지 그 당시에 우리 리더스 협력업체 뭐 했습니까? 가계약 뭐 했습니까? 그 지경까지 놔두고 말이야. 아까 우리 홍재석 후보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TF팀 좋습니다. 그때 당시 모르면 물어봐야죠. 계약 고치면 안 된다는 거 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사 우리가 계약입니다. 계약을 왜 뜯어 고칩니까?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 당시 TF도 모르고 조합장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연된 시간이 얼마나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그래서 조합장은 지식인을 뽑는 게 아니고 기술자를 뽑는 게 아니고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훌륭하게 조합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합은.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분 일단 됐고 다음 지금 뭐 생각이 똑보다는 질서 있게 잘 진행해 주셔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더 질문하실 분들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말고 공평하게 해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 네 후보가 앉아 계시는데 후보를 먼저 선택하시고 질문을 해주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이순남 후보님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다른 그 질문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고 지금 그 학교 문제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그 150평을 더 주면은 학교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학교를 질 건지 초등학교를 질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 이거죠. 네. 그래서 아마 뒤에 계신 분들도 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렇게 됐습니다. 질문하세요 그냥. 저기 중학교를 질 건지 초등학교를 질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기본안인 3,295세대의 도덕초등학교에 600평을 우리가 내주는 걸로 해서 정부구역 변경안을 갖다가 우리가 고시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533세대 같은 경우 제가 판단할 때는 150평에서 200평 정도면은 충분히 그 교육청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덕초등학교를 우리가 증축해 줄 것인지 아니면 150평 정도를 더 내줄 건지, 그러면 600평 플러스 150평이면 750평을 내준다는 그런 얘기지, 제가 중학교를 줘준다, 초등학교를 줘준다는 그 과정은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한 도덕초등학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또 바로 신기습니다. 잠깐만요. 드릴게요. 어느 후보 선택하십니까? 홍재수 후보님. 한번 얘기해 주신 후보한테는 질문을 다 함께 해준다. 예. 안녕하세요. 902동 402호에 살고 있는 신기순입니다. 홍계수 후보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GS건설하고 가계획을 체결을 하는데요. 정말로 많이 아마 힘이 저는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들의 그 가계약서는 물론 협상이라 하면은 GS는 GS대로 아무래도 자기들의 이익에 아무래도 협상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조합장님께서는 우리 조합에 2,000세대를 위해 가지고 협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마냥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은 힘이 빠지면은 다시 또 제자리에 돌아오고, 또 하다 안 되면은 제자리에 돌아오고 이러면은 우리는 언제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계학세를 할 때 우리 세상에 이치는 못 바꾸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 나갑니다. 학교 부지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가계학 체결할 때 안 되면은 만약에 그쪽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계학은 아까 우리 그 김강인 후보님도 말씀하셨는데, TF팀에서 모르면 물어보지 왜 그랬냐고 그러는데, 그 TF팀에 앉아서 이 가계약서 수정을 진두지휘하신 분이 리더스 정원영 전무님이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요. 자, 지금 가계약이 그때 당시에 우리 TF팀에서 수정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냥 수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시공사가 입찰에 응할 때에는 사업비 지원 기간이라든가 그 공사 기간, 이주 기간 이런 거를 갖다 명시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명시 안 했어요. 계약서에 공란으로 들어왔습니다. GS건설은. 그래서 TF팀에서 공란으로 들어온 거를 GS가 제시한 사업 참여 제안서, 홍보물, 공문 이런 거를 참조해가지고 거기 공란에다가 채워놓은 겁니다. 그 근본적인 계약서를 수정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GS건설이 그거를 갖다 수정했다라고 빌미를 잡고 계약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GS건설이 2장짜리로 들어왔습니다. 그거 우리 조합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시공사 선정 총회 때 의결받은 계약서 그대로, 토시 하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GS건설이 제시한 사업참여 제안서, 홍보물, 공문 그대로 다 첨부해서 계약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더 우리가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나중에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본계약을 할 때 그때 다시 GS하고 협상할 부분이고, 지금 가계약은 총회 그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의결받은 그대로 협상을 해서 가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GS건설은. 우리 조합도 그거를 거부할 수도 없고 GS건설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계약에 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이분 답변. 잠깐만요. 자, 홍재수. 아니, 됐어. 일단 공평하게 고르고 하려는 식으로. 예. 지금 황영규 후보님 앞으로 나오시죠. 자, 질문하세요. 자, 1분 내 질문하시고요. 830동 401호 유병만입니다. 제가 가계약과 본계약 차이 해가지고 10월 차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렸고, 그리고 이제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걸 조합장 달고 이사 그다음에 대의원 모든 조합원도 다 하는데 그 이제 가격 두 가지 GS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올려서 이제 대의원에서 상정 못하고 이제 폐기했는데 왜냐면 이사에서 올린 거 대교수 왜냐면 저 대의원들이 폐기했냐면 그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조합장님한테 이제 후보한테 물은 것은 그렇게 알면서 왜 그래 올렸냐 그리고 왜 2,000명이 조합원들이 뒤에서 받치고 있는데 혼자 힘을 못 쓰고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면 힘 못 쓰고 항상 이사들한테 줄줄 끌려다니냐 내가 묻고 싶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동영상을 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알고 판단할 수 있게. 그런데 끝에 이제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무능하게 했냐 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자, 답변해 주세요. 자, 말씀드릴게요. 그 홍재숙 후보님께서 말씀 중에 총회 인준한 계약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게 정견 발표 때 말씀드렸어요. 총회 인준 계약서로 해달라고 제가 2차례 강력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600만 조합원님이 하시는 말씀, 왜 그것을 당신이 혼자 거부 못하고 그랬느냐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게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상단에서 1차 협상단하고 2차에서 협상단을 해서 이사들이 인준을 해서 그 계약서를 조합장이 무슨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폐기합니까? 그것도 절차대로 가면서 요구 조합원의 요구를 담아서 정식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게 아니라 평소에 말이요 그냥 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으로 바로잡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의도대로 우리는 절차를 지켜가면서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 지금 조합원들이 하신 말씀 중에 당초 원안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원안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합장이 있었더라면 조합장이 알아야 됩니다. 저같이 전문 자격증도 있어야 됩니다. 조합장이 업자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업자가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고치면 안 돼. 이대로 해야 돼. 라고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잡는 과정이 이렇게 1년 동안 힘이 드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 됐습니다. 시간. 다음, 지금 공평하게 해서 우리 김광인 후보만 한 분 질문 받으셨죠? 네, 앞으로 나오세요. 자, 다른 후보들 2번씩 받으면 또 돌아가면서 똑같이 하려 할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 우리 김광인 후보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네, 말씀하세요. 질문은 1분입니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기 910동 102호에서는 문수철입니다. 예, 어려운 질문 좀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3295 가구와 3828 가구의 주민 동의를 안 받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은 가장 또 중요한 것은 3200이 이익이 생기느냐, 3800이 이익이 생기느냐, 사업 분석을 아마 이제 처음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조합장이 되면은 그 사업 분석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얘기해 줄 수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자, 우리가 시공사 선정할 때 베스트한 3,800 몇 세대로 정했죠. 그럼 지금 3,295세대로 하게 되면은 또 우리 무상 지분율이 또 막 손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그 조합장 후보를 갑자기 출마해가지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되면은 그 모든 것을 파악해서 우리 조합원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 자, 들어가세요. 자, 우리 김광인 후보에 대해서 답변 됐다고 생각하시면. 시간 안 됐어요. 시간 안 됐어요. 시간 안 됐어요. 더 말씀하세요, 이어서. 자, 그 관련 없이
제발 우리 그 팔구단지 조합 화합해서 그 질문에만 답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질문에만 답하세요. 핵심만. 조합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식이나 기술 가진 사람 뽑는 게 아니고 진짜 조합을 얼마만큼 똑바로 올바르게 그 소개는 이끌 수 아까 있는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인지 질문에 대한 답변 맞히셨으면 자리로 그런 사람 돌아가세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각 후보별로 2분씩 이제 질의응답이 끝났고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더 또 어떤 후보로 한 번씩 더 돌아가자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더 할까요? 네. 또 지금 조합원들 저기에 후보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알 거리로 충분히. 그러면은 아까 질문을 했던 분들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새로운 질문자들이 자꾸 중복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고 거의 100여 오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아까 질문 안 하셨어요? 아니 상관없어요. 지금부터는 하세요. 네, 누구 후보자를 먼저 선택하세요. 후보자를 선택할? 네. 질문 대상자. 우리 1번이 만만해서 좋네. 그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자, 1번 후보 황인규 후보. 제가 아까 좀 미리 좀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 후보로 해서 제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후보님의 정기를 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가장 대두된 이슈가 결국 이제 가계학하고 학교 문제인데요. 가계학 문제야 이거는 우리가 제안서대로 다시 양보하면은 어느 후보되든 이제 쉽게 체결될 거라고 난 확신합니다. 예, 이제 지난 집행 때처럼 발목 잡는 사람은 이제 없을 테니 새로 오는 집행과 들어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문제는 이제 학교 문제인데 이 학교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우리 단지만 이익만 내세울 문제도 아니고 7단지도 있고 주변 단지들이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청의 또 요구사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장의 능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안이 난 학교 문제라 생각합니다. 시행인가 내내 떨어진다고요? 학교 문제 해결 안 되면 절대로 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애들을 공부할 학교를 마련해놔야 무슨 집을 지라고 정부에서 허가해주지. 아니 그게 마련하는데 허가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아까 네 후보들이 다 함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둘이 뭉치려서 학교 하는데 학교는 말이죠. 나는 각 후보별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조합 대의원회와 보니까 첫째가 초등학교를 하나 지어라. 둘째, 아까 우리 이렇게 내보다 먼저 지으라신 분이 있는데, 둘째, 중학교를 지어라.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언제 보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지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딴 단지에 넘겨버렸으면 좋겠다. 참 이게 우리로 봐서는 진짜로 베스트 아니겠죠? 나는 어떤 후보자는 나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정기를 발표해서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대회 가는 데는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럼 밝혀준 대안에 나는 어떻게 관찰하겠다는 정책을 누구를 꽂히든지 아니면 집차든지 하겠다는 이런 관찰 방법을 분명히 그래야만 우리가 조합원들이 저 사람 진짜 능력이 있다. 정말 이 학교 문제가 조합장의 능력을 가장 필요로 하고 여기서 판단을 우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데 네, 됐습니다. 이슈 별로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사님. 황 후보님 답변해 주세요. 자, 우리 김다라 조합원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아까 정견 발표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조합의 최대 현안이 학교 문제입니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고 충분히 고지를 하고 했으나 말씀을 드렸고, 학교 문제의 최고 현안을 두고 제가 시청을 회의를 주도하게 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학교 문제,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합이 1800가구 늘어나고 7단지가 676가구가 늘어나고 11일이 500가구가 늘어나니까 3000가구가 늘어나는데 교육청이 학교를 그냥 내놔라는 건 아닙니다. 학생 수용 계획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그 수용 계획에 의해서 학생 수를 환산해 보니까 초등학교 45학급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학생 수가 처음에는 65학급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신문상에도 나옵니다만은 교육부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지는 학생 수를 30명에서 한 명씩 학급을 줄였어요. 거기에 대한 혜택이 우리 조합에도 들어왔고 그런 문제가 다 낙나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후보가 말씀하셨어요. 늘어나는 우리 가구 몇 가구 늘어난다. 이거 대단히 조합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합은 지금 도덕초등학교에서 학교 하나당 학급을 45학급 이상 초과할 수가 없어요. 학교를 그냥 지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한 학교가 45학급 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네들이 세 군데 해서 45학급을 지어내는데 그 45학급을 가지고 중학교가 필요하면 광명중학교하고 학교를 바꾸어서 하는 방안이 나왔고 초등학교를 하는 방안이 나온 겁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이것을 조합장이 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일부 감사님하고 이사님이 교육청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조합장이 업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학교 요구하는 거다 해서 가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학교 하나 필요하다라고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이거요, 더 낮추면 저 좋습니다. 저도 노력할 것입니다. 노력할 것이고요. 학교 문제 최대 현황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장 한 번만 더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래 하지도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먼저 손 든 순서에 계세요. 사전에 참고적으로 잠깐만요. 질문 전에요. 뭐 더도 말고 많이도 말고 이 분위기만 유지되면 밤샘 토론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데요. 좀 룰은 지켜주세요. 상호 비방 언급을 쉬고 이따 곤란한 말씀하시고 정말 건전한 우리 재건축 사업 공약에 어떤 전견을 갖고 계시는지 요것만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제한된 시간 질문 시간 1분 또 답변 시간 2분 계속 준수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질문해 주세요. 후보